자, 어제 우리 시험 본 전자공학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지방직 시험을 이제 끝났는데요. 지방직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힘들지 않게 나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 편하게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힘든 문제는 거의 없었고, 실수할 수 있는 문제들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온 거 빼고는 뭐 크게 힘들지 않아서 시험장에서 그냥 편하게 시험 봤던 것 같습니다. 문제 분류는 전반적으로 뭐 기초전기전자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반도체, 다이오드, TR, 뭐 FET, OP앰프 뭐 이런 식으로 논리로 한 네 문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 범위는 뭐 그냥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커먼 베이스 정폭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이거 맨날 나오는 겁니다. 커먼 베이스. 입력이 에미터고, 그죠? 출력이 컬렉터고. G는요, 약 알리다시. G아웃선 출력이니까 RC. 전류 이덕은요, 입력은 에미터니까 I분의 출력은 컬렉터 IC에서 약 알파. 그래서 이거 베이스 접지 전류 정폭률 알파고요. 전압 이덕 R-분의 RC 해가지고 커먼 베이스의 기본 특성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전류 이덕, 그래서 알파죠, 그죠? 약 1. 매우 작은 입력장 R-에 해당되는 입력측에서 들어오던 본정은 R-. 커먼 컬렉터 정폭기보다 출력 저항, 큰 출력 저항. 그래서 CC는요, CC는 출력 임피던스가 약 R-거든요. 근데 여기는 출력 임피던스가 RC니까 큰 출력 저항을 갖는다. 입력은 컬렉터에 있고 출력이 에미터에 있는 게 아니라 입력은 에미터에 있고 출력이 컬렉터에 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 가장 기본 문제죠, 그죠? 자, 다음 논리식을 간략하게 해라. 잘 모르겠으면 카르노도를 접근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래도 편안하게 나왔더라고요. 이건 AB에 1 플러스 C 하니까 이거 1에서 AB. 이건 A바 C죠. 그래서 A바 C에 B 플러스 1 해서 이것도 1에서 이건 A바 C. 그래서 AB하고 A바 C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나왔고요. 3번도 다음 커먼 에미터 정폭기에서 에미터 저항 R가 포함되어 나타나는 특징. 그래서 우리가 에미터 저항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맨날 했던 겁니다. 여기 바이패스 콘덴서를 이용해서 이걸 제거시키면 이 바이패스 콘덴서의 목적은 직류일 때는 개방이니까 R가 살아있어서 회로 안정화 역할을 하다가 교류가 되면 이게 단락이 돼서 이 저항 효과가 없어서 교류 전류는 다 이렇게 흘러서 이쪽에 교류 전류가 유입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덕을 크게, 여기 R-분의 RC라는 이덕을 크게 한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교류에서도 이덕이, 그죠? 마이너스에 R- 플러스 R2분의 RC.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교류에서 이덕이 다운되더라. 그럼 교류에서는 정폭을 해야 되는데 이덕이 다운되니까 이건 별로 안 좋은 거다. 근데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 얘는. 그래서 이런 거고. 근데 이제 교류에서 회로 안정화라든지 모든 것은 다 좋아진다. 이 부귀한 문제죠. 자, 동작점 안정화된다. 이건 직류적인 관점이고, 그죠? 입력 저항이 작아진다가 아니라 입력 임피던스는, 여기서 들여다본 입력 임피던스는 이게 없으면 R-에 베타 플러스 1인 알파이가 나오는데, 그죠? 알파이가 나오는데 얘는 이것까지 더해지니까 R-도 베타 플러스 1배 돼서 입력 임피던스가 아주 커진다. 작아진다가 아니죠? 틀렸고요. 전압 이덕이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전압 이덕은 이렇게 되니까 이건 감소한다.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압 이덕이 안정화된다. 이덕은 이제 거의 온도가 바뀌어 가지고 R-가 변동을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마이너스 R-분의 RC거든요. 근데 이게 온도에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으니까 이덕 변동이 좀 심해집니다. 근데 이게 온도에 영향을 받아도 이 값이 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온도에 거의 변하지 않는 값이 되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전압 이덕도 거의 변동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BJT 정폭회로에서 직류 부하선에서 BJT의 동작점을 가했으나, 그래서 동작점이 차단점에 잡히는 거, 이건 B급. 동작점이 중점에 잡히는 건 A급. 약간 올려서 잡는 것은 AB급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가에서 나로 옮기면, 여기는 전류가 가에 있을 때는요, 출력 전류의 범위가 이 정도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잘린다. 그러면 출력 진압도 이렇게 되면, 그죠? 여기 올라가면 이거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잘리게 된다. 라고 해가지고, 잘리는 데 반해서 중점 바이어스를 잡아 놓으면 출력이 좀 더 크더라도, 입력이 더 크고 출력 전류가 더 크더라도, 출력 진압도 이렇게 더 크게 되더라도 잘림 없이 이렇게 통신이 정폭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맨날 했던 기본 개념입니다. BJT 정폭기의 직류 부하선에서 동작점 가에서 나로 변경한다. 그래서 가에서 나로 변경할 때 옳은 것은 하니까 출력 파형의 왜곡은 당연히 작아지죠. 출력 파형이 잘림이 거의 안 생길 수 있으니까 왜곡이 작아지는 거고요. 전력 효율은 B급은 효율이 78.5%, A급은 효율이 25%. 그래서 우리가 유통각이 커지면 클수록 효율은 떨어진다고 했죠. 그죠?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A급에서, B급에서 A급으로 가니까 효율이 감소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 볼 거리가 없고, 이건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것들이죠. 자, 5번도요, 맨날 했던 브릿지 회로입니다. 이 브릿지 정류 회로에서 나에 해당되는 다이오드하고 주파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단, 다이오드는 이상적인 소자이고, 입력 진압은 VI는 60H고, 주파수는 60H고, 입력은 VI다. 그럼 플러스 반주기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게 플러스 반주기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뭐 결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 이상 없다. 근데 마이너스 반주기가 되면, 우리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와서, 이쪽을 가서, 요렇게 가는 것까지는 잘 갔는데, 이쪽을 갈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역방향이.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를 반대로 잡아놨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연결된 다이오드는 뭐냐? 라고 하니까 이거다. 이거 D1이라고 했나요? 이게 D1이 폰인지 모르겠네요. D1이네요. D1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나 연결을 올바르게 했을 때, 이 연결을 올바르게 했으면 이거고, 그럼 여기는 플러스 반주기도 이거, 마이너스 반주기 이거 하니까 입력에 60H인데, 그죠? 60H인데 입력 주기는 이건데 출력 주기는 이게 돼가지고 주기가 반으로 되고 주파수가 2배가 된다. 이거 맨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못 연결된 다이오드는 지금 현재 D1이고 이게 올바르게 했을 때 출력 주파수는 VO의 주파수는 120H다. 일반 정류 다이오드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입력 신호를 정폭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정류 다이오드는요, 정류라는 말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 신호를 정폭한다. 전압을 저장하여 전압 변화를 완만하게 한다. 이거는 전압을 저장해서 전압 변화를 완만하게 하는 것은 뭐 평활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소자, 정전류회로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정류라는 단어가 정전류는 아니죠. 그죠?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잘 흐르고 반대로는 흐르지 않게끔, 그러니까 항복에 이르기까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이게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게 정류의 기본 개념이죠. 그죠? 교류를 직류로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전기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거 역시 그냥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 R1하고 R2 병렬일 때는 합성 저항은 이거 두 개 더한 것분이 곱한 건데 작은 것보다 더 작아진다. 그래서 총 저항은 감소한다. 인덕트가 병렬, 코일 병렬은 저항 병렬하고 같다. 그죠? 둘 중에 감소한다. 작은 것보다 더 작아진다.
커패시터 병렬은 당연히 우리 C1하고 C2 증가죠, 그죠? 병렬하면 증가다. 굵기가 일정한 전선의 저항은, 그죠? 굵기가 일정하니까 단면적이 일정하겠죠. 굵기가 일정한데 전선의 저항이 단면적이 안 바뀐다고 했는데 단면적에 비례한다. 뭐 어쨌든 뭐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그죠? 길이에는 비례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선의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서는 반비례하죠, 그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험 문제는 풀면서요, 학생들이 어제 시험 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40분, 35분 정도에 세 과목을 풀었대요. 국사하고 전공 두 과목을 풀고 나머지를 이제 국어하고 영어에 투자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풀 게 별로 없었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모의고사를 낼 때는 막 푸는 게 주로 나오고 몇 개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 걸리는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보기가 한결 시험장에서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일수록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문제일수록 긴장 더 바짝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없다 말로써 된 것들은 실수를 안 할 수 있게끔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득점은 나오는 거고, 물론 한두 문제는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실수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단일 페리티 검사 부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페리티 검사에 관련된 거. 통신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죠? 전자에서, 여기서도 통신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왔더라고요. 국가직처럼요. 그래서 아무튼 단일 페리티 검사 부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1비트 오류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2비트 오류도 검출할 수 있다. 우리가 페리티 검사는요, 홀수 페리티는 홀수 비트의 오류 검출은 가능하지만 짝수 비트의 오류 검출은 할 수 없다가 페리티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니까 2비트 오류는 검출이 안 됩니다. 10, 11, 01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냈습니다. 그러면 1의 개수가 4개니까 마지막에 페리티 추가해서 이렇게 보냈다. 근데 1비트가 오류가 나면요, 1이 5개니까 오류 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2비트가 오류가 나면요, 이건 1이 6개니까 오류가 안 났다라고 구별을 하니까 짝수 비트 오류는 검출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그죠? 3비트 이상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트 오류를 청정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3비트 이상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트 오류 정정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비트 오류 정정이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단일 페리티 검사에서는 오류 정정 자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3비트 이상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트 오류를 청정할 수 없다. 이런 형태가 나는데 혼자서 이 문장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많이 읽어봤는데 이거요. 예를 들어서 2비트다. 이걸 보냈는데 이거 짝수 페리티 이거다. 근데 하나가 오류가 났다. 그러면 이게 오류가 났는지 이게 오류가 났는지 이게 오류가 났는지 모르니까 2비트도 사실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오류 정정은 불가능해요. 한 비트 보낼 때는요, 이것도 사실은 정정은 안 되죠. 짝수 만들어주면 이게 원래 데이터, 원 데이터가 이거. 그래서 원 데이터가 111이다. 그러면 이건 1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데 3비트 이상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트 오류를 정정할 수 없다. 당연히 못해요. 근데 2비트도 정확하게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요. 1비트일 때도 이게 오류가 났는지 이게 오류가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 비트가 뭐가 잘못돼도. 그래서 이 문장은 좀 문장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비트 이상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트 오류를 청정할 수 없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러면 2비트는 되나? 라고 했을 때 2비트는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 그래서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전송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단일 페리티 부호의 특징이죠. 그죠? 짝수 페리티 방식은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전체 부호의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봐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1번인데요. 2번 문장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2번도. 자, 다음 파형에서 전류의 평균값이 10A일 때 시록값은, 이게 최대값이 10이 아니라 평균값이 10이에요. 이건 반파 구형파죠. 그죠? 그래서 반파 구형파에 Vm이 있으면, 지금은 Im이지만, 최대값이 Vm이면 시록값은요, 2분의 Vm이고, 평균값은 Vaverage는 파이분의 Vm이거든요. 미안합니다. 구형파네요. 구형파는 최대값이 Vm일 때 시록값도 Vm, 평균값도 Vm은 이건 전파나 이렇게 전주기 관점이고, 그죠? 반파가 되면 최대값이 Vm일 때 시록값은요 루트 2분의 Vm이고 평균값은 2분의 Vm입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 평균값이 10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I네요. 그죠? 이게 10이니까 IM은 얼마요? 20이고요. 그럼 이게 20이고, 그러면 시록값은요, 루트 2분의 20. 그래서 10루트 2다. 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표 정도는 무조건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는 무조건 암기하고요. 그래서 평균값이 10이니까 라고 해서 반파 구형파다라는 거, 이런 걸 알고 접근해 주시고요. 하틀리 발전기에서 출력 신호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틀리 발전기. LLC입니다. 그죠? L1, L2, C. 그럼 발전 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TC분의 1이고, 그죠? 이때 LT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 있는데, 뭐, 이건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면 그냥 L1 플러스 L2 이렇게 해주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죠? 출력 신호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한 회로에, 정기한 되는 이 회로에서 L하고 C,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한다. 다음 회로 가와 나가 등가 회로가 되기 위한 전류원의 크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요, 뭐 이걸 태분한 등가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것만 전원 변화 하면 5에 10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뒤에 있는 20, 20 병렬하면 10. 그럼 이건 5에 5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알아서 봐주시고. 자, 정연파 발진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진회로죠. 그죠? 정연파 발진회로, 뭐 이상 발진기, 빔 브릿지 발진기, 그 다음에 지금 3소자형 발진기에 해당되는 하틀리 콜피처 이런 것들. 괴한 루프의 위상천위가, 그래서 루프의 전체 베타 A0 값의 위상천위는 몇 도요? 90도도 아니고요. 괴한 루프에서 위상천위는 180도도 아니고 360도나 0도. 그죠? 루프의 위상천위, 전체 위상천위는 0도나 130도, 360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직류 전원으로부터 교류를 발생한다. 그래서 정연파 발진회로는 공급 진압은요, 공급은 여기서 직류 DC만 가하는 거예요. 근데 출력에 나오는 것은 AC가 나오잖아요. AC가 나오니까 DC를 넣어줘서 AC를 발생시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류 전원으로부터 교류를 발생시킨다. 발진회로니까. 그죠? 발진 개시 후 루프 이덕 베타 A0는 1이 돼야 되고, 그죠? 베타 A0는 크기는 1이면서 위상은 0도 또는 360도 이렇게 돼줘야 되니까 얘는 니언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답이 제대로 맞겠죠? 자,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다이오드는 이상적인 소자고
VA는 0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보기를 보니까 단 다이오드 이상적이고 VA는 0보다 크다. 이 자체는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VI가 마이너스 VA보다 크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이제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보다 큰 2V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니까 이 전류 못 올라가요. 이 전류 못 올라가고 모든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니까 I는 뭐야? I는 R2분의 VI.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VA보다 VI가 더 크면 I1은 0이고 I2는 그냥 R2분의 VI입니다. 그래서 1, 2번이 다 틀렸네, 그죠? 그래서 1, 2번이 다 틀렸고요. 3번은 자, VI가 마이너스 VA보다 작으면 이게 3인데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이면 얘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이 값보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3인데 그죠? 마이너스 VA고 그 다음에 여기는 VI인데 이게 더 커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더 크니까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고 그러면 이렇게 흐르면 이때 여기 흐른 전류 I2는요. I2는 이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여기는 무조건 얼마예요? VI가 흐르니까 VI는 무조건 R분의 VI예요. R분의 VI인데 I1은 이제 요렇게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는요. R1분의 지금 이제 이 값이 크니까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 흐르는 걸 수식으로 하면요. 이게 마이너스 VA죠. 여기는 VI예요. 근데 VI의 플러스 방향은 이거예요. 지금은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큰 게 돼서 이렇게 흐르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이 전류를 물어봤으면 이쪽 전류를 물어봤으면 그냥 R분의 이 진압 빼기 이 진압 하니까 이건 VI 빼기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VA 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 항상 저항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VA이고요. 여기는 VI예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어요. I는 뭐가 된다고요? R분의 VI 빼기 마이너스 V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는 전류가 안 흘러서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R분의 VI 더하기 VA인데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얘가 3일 때는요. 3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하고 3이니까 3은 이렇게 밀고 마이너스 5는 이렇게 미니까 이쪽이 이만큼 크니까 그죠? 아래쪽으로 5, 이게 마이너스 5란 말은 아래쪽이 5가 되니까 아래쪽이 5가 되니까 이거보다 이게 크니까 이만큼 해서 전류가 흘러요. 그게 지금은 이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5고 3이고 R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R분의 5. 그래서 결국은 수식으로는 이렇게 적되 결국에서는 I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로 큰 값이 되면 이 전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은 이게 되면 이 전류하고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수식을 적을 때 여기를 마이너스를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전류의 이 방향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흐르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 흐르는 건 흐르는 거고 이 수식 I1의 정의 수식은요. I1의 정의 수식은 그냥 R분의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더라고요. 어제 이야기했을 때 이 3번을 마이너스가 아니냐라고 하고 4번이 마이너스가 돼야 맞지 않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던데 이 4번은요, 봐요. 여기가 접지고 여기가 VI인 거예요. VI면 I2는 무조건요, R2분의 VI 빼기 0인 거예요. 근데 VI가 양수면 당연히 이 전류가 맞아요. 근데 VI가 엄수면 0이고 엄수니까 이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이 엄수가 되면 이 전류가 엄수값이 나와요. 그럼 전류가 엄수값이 되면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이거에 의해서 부가 결정돼 버리지, 수식에서는 그냥 수동부 규정에서 이 전류는 그냥 이전압 빼기 이전압, R분의 이전압 빼기 이전압, 그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도 수식에서는요, 여기가 VI, 여기가 0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VA 하니까 여기가 VI라고 한다면 I1은 R분의 VI 빼기 VA 마이너스 VA 해가지고 R분의 VI 더하기 VA로 그냥 나와요. 근데 조건 이랬어. VI가 마이너스 VA보다 크면, 이런 조건일 때는 이건 0인 거예요. 이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전류가 0이 되죠. 다이오드 역방향이 돼버리니까 이 조건에서는 I1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될 때는 I1이 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흐른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답이 4번이 있다라고 찍은 사람이 우리 학생 중에서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해 줬으면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실제 이 소자를 완전하게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정확하게 같고, 이 전원도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반대로 할 때는 나오던데요, 이게 사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소자값이 좀 다르든지 이 전압이 다르면 시뮬레이션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 그냥 이 저항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죠. 그죠? 이 저항하고 이 저항 다르게 하면 얘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5보다 아래 마이너스 5보다 위에 해가지고 나오는 거.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이걸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최소값은 이게 마이너스 5다. 단측 파대의 변조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싱글 사이드 밴드는요, 진폭 변조 방식에 속하는 거고요. 변조 후에 상측 파대하고 하측 파대 중에서 싱글 사이드 밴드는, 이건 변조의 가장 기본이죠. 그죠? 이게 FC가 되고, 이거 상측, 하측이 될 때, 더블 사이드 밴드 LC고, 그죠? 얘가 사라지면서 상측, 하측, 이것만 있으면 더블 사이드 밴드 SC가 되고, 이제 얘도 사라지면서 상측만 있고 하측도 제거되어 버리면 이건 싱글 사이드 밴드가 된다 라고 했고, 이거 이렇게 있을 때 얘 살리고 얘 일부 살리고 해가지고, 뭐 요거하고 요게 다 남으면, 이만큼이 남으면 이걸 잔유측파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얘는 요것만 남고, 얘는 이거 다 남고, 얘는 이것도 남고 이것도 남고, 이런 것들은 구별. 그래서 한쪽만 남는 거고요. 점유 주파수 대역폭은 변조할 신호가 가지는 대역폭에, 얘는 더블 사이드 밴드는 2배, 싱글 사이드 밴드는 1배. 반송파 의갑 양측 파대인 더블 사이드 밴드 SC 변조 방식에서 송신기의 소비 전력은, 얘는 이게 날아가니까 소비 전력이 많은데, 그죠? 얘는 이게 없으니까 소비 전력이 적다. 이건 통신하면서 맨날 했던 거. 근데 이 통신은 그래도 뭐 그렇게 힘든 거, 거기 지방직 통신을 할 때는, 국가직에서는 아까 앞에 통신 문제는 그걸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틀릴 경우도 있는데,
지방직에서는 그래도 이 범위는 다 공부를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회로의 전압이도 AV가 VI에 대한 VO와 입력 임피던스는 얼마냐. 그래서 이 문제도 가끔씩 이건 했습니다. 이 나오는 예제 문제로 그 기출 문제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봤죠, 그죠? 이게 접지면 얘 접지고, 얘도 접지니까 접지하고 접지 사이에 여기는 저항이 있든 없든 전류가 안 흐른다.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그러면 저항이 있든 없든 전류가 안 흐르면 이건 개방 회로와 같다. 그냥 끊어진 회로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반전정폭이고, 이득은요, VO는 마이너스 10분의 30의 VI. 그래서 VO는 마이너스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는. 여기에 입력 임피던스 G는 그냥 이장이다 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I는 이게 접지고 VI니까 10kV의 VI. VE는 VE. 해가지고 없어지고 그냥 10kV. 이런 식으로 그냥 입력 임피던스 이장 뭐 이거 많이 했습니다.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논리회로에서 출력 Y의 논리 C군요 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따라만 가면 되죠, 그죠? 따라갈 때 여기 버블이 많으니까 버블을 줄이고, 그래서 AND하고요 똑같은 것은 OR로 고치면 모든 A에 버블을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모든 A에 버블을 넣어주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그럼 얘는 A, B, C. 얘는 A, B에 C에 봐. 그럼 출력 Y는 A, B, C 더하기 A, B에 C에 바가 되니까 A, B 묶어내면 C 더하기 C에 바가 되고 1이니까 이건 1입니다.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그죠? 다음 BJT 정폭 회로에서 컬렉터하고 에미터 양단전압 VC 값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가는 0.7이고 베타는 100이다. VC이면 이게 10V니까 여기 소모전압만 알면 빼고 남는 건 이거다, 그죠? 자, 그럼 맨날 하듯이 IB는 RB 2메가 분의 2000kg라고 합시다. 2000kg 분의 10V에서 여기 0.7이니까 9.3. 그러면 IC는 베타의 IB니까 베타가 얼마요? 100인가요? 네. 그러면 얘는 20분의 9.3 mA. 뭐 이걸 굳이 지금은 안 풀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 소비전압은요, VRC는 IC, RC 하는데 RC가 10kg요. km밀이 없어지고 동그라미 하나 없어지니까 2분의 9.3. 그러니까 이제 4.65 정도 되나요? 4.65. 그러면 지금 VC는 10 빼기 4.65. 그래서 5.35V. 그죠? 뭐 이거 구하는 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비교기에서 출력 F의 기능 해가지고 비교기 맨날 했던 거예요. 이것도. 비교기는 뭐 출력을 만들려면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A, B가 있을 때, 그죠? (00) (01) (10) (11) 있을 때 A하고 B가 같냐? A하고 B가 다르냐? A가 더 크냐? B가 더 크냐? A가 B보다 크거나 같냐? B가 A보다 크거나 같냐? 뭐 이런 형태의 비교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001 때는 같다. 이까지만 하면 돼. 그리고 크거나 같다도 맞죠. 그죠? 01 때는 B가 크죠? 101 때는 A가 커요. 111 때는 같죠?
그리고 이건 다르다. 이건 같지 않다. 그죠? 이건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같다. B는 A exclusive O와 B의 바를 한 exclusive No와 B고, 그죠? 다르다는요. 0, 1하고 1, 0이니까 얘는 A exclusive O와 B고. A가 크다. 이것은 이때만 1이니까 여기는 A, B바. 이건 딱 보라고 했습니다. 얘 1, 0일 때 1이 나오니까 A가 1이고 B가 0이니까 A가 크다. B가 크다. 하고 얘는 0, 1이니까 얘는 A바 B. 이렇게 그냥 보는 건 눈에 바로 보이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봐두시고요. exclusive no하니까 이건 같다. 그죠? exclusive O하니까 다르다. 이건 A, B바잖아요. 그죠? 그래서 B에 0 들어오고 not 1이니까 1, 1이 되려면 이거 1이고 0이니까 B보다는 A가 크다. 얘는 A바 B니까 이건 0 들어오면 1이고 1 들어오면 1이니까 1, 1일 때 1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건 B가 더 크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죠. 그죠? 그래서 논리고요. 그럼 이건요. 이거는 이것 빼고 다. 얘는 이것 빼고 다 하니까 이게 아닌 것. 아니네. 이게 아닌 것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A와 B가 아닌 것 해가지고 A 플러스 B의 바 이렇게 하든지, 얘는요. 얘는 A, B바가 아닌 것 하니까 A바 더하기 B 이렇게 봐도 됩니다. 아니면 이거 다 묶으면 이런 수식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보시고, 다음 논리회로에서 타이밍도가 옳은 것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인가요? 타이밍도가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 일단 클럭이 들어갈 때는 클럭이 칠 때마다 이제 여기 버블이 없으니까 파지티브 X이고, 그 다음에 D 플립플롭이네요. 그러면 0 들어오면 초기값이 1이든 0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상관없고, 이때 여기 D 플립플롭과 AND 게이트에서의 전파 지원은 없고, 그리고 모든 플립플롭의 초기값은 0이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지금 X가 0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클럭 치면 0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클럭 치는 순간에 1 들어오네요. 1 들어오니까 여기는 이게 지금 이제 Q가 되겠죠. Q가 되고, 또는 S라고도 했네요. 그죠? S라고도 했는데, 여기서 1 들어오니까 1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1 들어오니까 1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0 들어오니까 0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S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X하고 S의 AND잖아요. 이거 두 개 1, 1일 때만. 이건 높이를 잘못 껐네. 이 구간이 얘도 1이고 얘도 1이잖아요. 그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이때는 하이가 나오고, 그죠? 하이가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도 0이면 0 나올 거니까 나머지 0이다. 이렇게 되는 건 답 몇 번요? 답은 뭐 1번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Y 출력은 1번이 된다라고 해서 봐요. 제가 푸른 거 지금 몇 분 정도 풀었나요? 한 30분 했나요? 그래도 35분이나 했네요. 설명한다고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진짜 학생들이 35분이나 40분 사이에 3과목을 했대요. 3과목을 했으니까 지금 풀 게 진짜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었고, 이런 시험 문제는 진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수 정도만 안 하면 이거는 충분히 만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시험 문제가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국어가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국어 시간을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음이 급해져 버리면
이게 또 뒤에 푼 사람들은 이게 좀 점수가 덜 나오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을 하셨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번 지방직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했습니다.